평소에 시험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네, 안녕하세요. 관광경영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김태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 마케팅학과 11학번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대학교 시험이란 잘 치든 못 치든 좀 끝나면 너무 허무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게 대학교 시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치든 못 치든 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좀 많은데, 항상 치고 나면 과연 이걸 밤새서 했었던 부분인가,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교 시험이란 게 과연 그게 진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걸 떠나서 사실 대학교 시험이 진짜 그때 교수님한테 배웠던 거를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도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 시험을 보고 이 했던 내용들이 저에게 취업 활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었던지도 의문이 들고요. 제 스포츠 마케팅학과 전공에서인 서적이 되게 미국에서 편향이 돼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서랑 맞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과연 이게 도움이 될런지, 이것도 또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만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관광 경영에 있는 김태현 학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무래도 학과의 특성상 대해서 시험이나 성적이 가는 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경영학과는 관광이나 호텔, 항공 이쪽으로 취업을 하면 사실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도움이 되는 것도 꽤 많이 있긴 있는 편인데,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 마케팅은 이렇고 관광경영학은 이렇고, 이게 학과에 따라서 너무 많이 실효성이 달라지니까 교수님들은 이 시험 자체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우리의 나중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원래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당장 무엇에 써먹는 것보다는 어떤 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사고 과정을 훈련하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이 또는 학과목이 당장 어떤 실용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은 거의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집중력이 강하고 성실하고 암기력이 강한 인재입니다. 그 성실성과 암기력 그리고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은. 그래서 근데 굳이 대학 교육을 받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요구하는 성실성, 집중력, 암기력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소양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 시험의 결과가 학생의 성실성을 대변한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학교 생활이나 동아리 생활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의 진정으로 성실성이 좋은 거지, 교수님이 찍어준 거를 외워서 답안지를 작성한 사람이 성실성이 좋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벼락치기 해가지고 내가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해서 이 시험에 대한 걸 통달했다, 이렇게 시험을 잘 받았다, 그럼 그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정말 기분 좋게 좋은 성적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궁금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것도 학과의 특성인 것 같은데, 스포츠 마케팅 학과에서는 이 학생이 얼마나, 교수님이 평소에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고 있다가 시험 때만 열심히 성적 잘 받는다 이렇게 안다고 하시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학생 개개인의 사정도 모르고 얘가 얼마나 열심히 수업을 듣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시험 성적을 매기고 그 결과로 성실성을 논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욱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해당 시험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교수님들도 우스갯소리로 시험 치면 너희 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시피 거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시험이 끝나면 해당 시험 과목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있는 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학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특히 이공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막 외워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회학의 경우에도 반드시 외워야 될 개념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문제라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암기 과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면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오냐 있는데 이거 혹시 교수님의 어떠한 재량으로 문제를 내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어차피 둘 다 외워서 암기를 해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객관식에 낼 문제, 주관식에 낼 문제를 나누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OX 퀴즈도 어떤 의도를 내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예. 네, 서술형과 단답형을 이제 주로 섞어서 내는데 단답형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서술형이란 것은 그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교수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교수님 스타일상으로 진짜 딱 그 답안지에 요점만 적는 걸 원하는 교수님도 있고 무조건 많이 적는 걸 좋아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좀 그 답안지에 적히는 내 답의 분량이 성적이랑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해서 시험을 치는 경우인데 결국에는 이 키워드만 다 적으면 문제가 정답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분량에 대한 이런 게 있다 하면 저처럼 약간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는 학생들은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하네요. 예. 그리고 좀 이게 사람의 이게 서술형 객관식이랑 다르게 서술형 같은 경우는 글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작문 능력이란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조금 다 들어가다고 하더라도 한 명은 진짜 그 키워드만 이렇게 좀 연결성 없이 적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되게 진짜 하나의 완벽한 문단으로 글로 만들어서 써서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한 게 좀 문장 구사 능력의 차이도 성적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량이 많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분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필요한 분량보다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감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너무 짧게 쓰면은 충분한 이해가 없고 서둘러서 답안을 작성했구나 하는 인상을 가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개념을 써서 꼭 필요하게 딱 맞게 서술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3 시험지 앞뒤로 8장을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한 농담까지 적었는데 농담도 어떻게 그 답에 녹여내서 썼어. 많이 쓴 애들이 보통 다 잘 썼어요. 네.